안녕하십니까. 한국시민자원봉사의 중앙회 박승주 박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국의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은 일당백을 만들 수 있을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어 대단히 즐겁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가사회발전 체계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이 학교에 학생들을 일당백을 키워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 공교육 3.0 교육자 포럼 교장 선생님들이 앞장을 서시고, 또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 이 교육 자원봉사자가 뒷받침을 하고 해서 학생들을 일당백을 만드는 걸 구조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공교육 3.0은 민간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인적자원, 물적자원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종로 국정포럼을 포함해서 이러한 단체들이 학교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이 학부모들이 하는 역할이 무슨 역할이냐, 그러면은 이 창체활동 지도사 역할입니다. 이 창체활동 지도사라는 것은 현재 아직 자격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아니 자격이 아니라 발급은 아직 안 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승인한 전문 자격증입니다. 이 학생들의 4대 창체 분야를 모두 관장해서요, 강의도 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상대로 강의도 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창체 4대 영역이기 때문에, 즉 창체 4대 영역이 자율활동, 주로 리더십 활동이죠. 동아리 활동, 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는 활동이고요. 봉사활동, 외부에 가서 봉사하는 활동이고, 또 외부에 가서 진로 직업 체험 활동, 이런 그 4대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하면은 그 프로그램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창체 활동을 맡은 분들이 프로그램을 다 만드느냐? 그건 아닙니다. 플랫폼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보면은 농촌 체험하는 데도 있고, 기업체 견학 갈 때도 있고, 또 리더십 훈련 받는 웅변학원도 있고, 스피치 리더십 학원도 있고, 이런 그 다양한 분야의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거죠. 왜? 이 4대 영역이 해당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육위원님들은. 즉 교육위원님들은 교육자, 공무원 또는 퇴직하신 분들, 또 지역에서 계시는 약사, 목사, 이런 그 전문 영역에 계시는 분들, 또 우리 대학생들 중에서도 파이오니아 봉사단에 참여한 학생들, 그 외에도 한마디로 말하면은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이 교육위원이 되어서 이런 그 창체활동 지도사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부모는 이런 역할에 중요하게 연결이 되는데, 그걸 또 누가 할 거냐? 엄마가 하는 게 제일 좋다. 엄마가 바쁘면은 아버지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학부모 샤프로는 그럼 어디에 소속되는 거냐? 초중고교 학교에 소속될 수도 있고, 시군구라고 하는 지역단에 소속될 수도 있고요. 이 역할은 인적자원 개발자 역할이다. 근데 어떤 인적자원을 개발하냐? 첫째, 자기 자녀를 인적자원 개발하는 역할이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 잘해라, 학원 가라, 이런 정도의 인적자원 개발 역할밖에는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역할 말고도, 예를 들면 정보를 전달해주고 자녀의 학습 상황을 분석도 해보고, 이래야 제대로 된 인적자원 개발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서야 한다. 샤프론으로 나서서 활동도, 정보도 주고 인적자원 개발도 해야 된다. 자녀에 대해서. 또 교육자도 나서야 한다. 교장이나 교감이나 지도교사,
이런 분들이 학부모 샤프론 학교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학생들의 창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럼 학생들의 창체 활동을 지원하는데 실은 누구를 지원해야 돼요? 바로 학부모 샤프론 활동을 지원해야 된다. 왜? 이분들이 교육자원봉사를 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도 봉사활동을 진로 직업 체험 활동을 학교 밖에 가서 하려면은 그 봉사활동할 터전 진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견학할 수 있는 기관 단체 이런 데하고 누군가가 먼저 약속을 해놔야 되잖아요. 학생 몇 명이 갑니다. 몇 월 며칠 날. 그러면 거기에서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고 학생은 무슨 일, 또 그 기관에서는 무슨 일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약속하는 일을 누가 해줘요? 바로 학부모 샤프론이 해줘야 되거든요. 왜 해냐? 그 학생들 속에는 자기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인적자원 개발시키는 거죠. 진로 체험하러 데려다니고 정보를 주고 하는 것이. 그러려면 교육자들이 이 창체 활동을 지원을 해주는데 학생들보다 가라 거기 가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엄마들을 학부모 샤프론을 지원해 줘야 되고 이 교육자들이 지금 교육 3.0이 참말로 중요하다. 이걸 아는 분이 좀 유감스럽지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육 3.0은 뭐냐? 인공지능 시대 인재 양성 방법을 교육 3.0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버전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1.0 버전, 이게 처음 나온 거죠. 2.0 버전, 3.0 버전, 지금 3.0 버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3.0 버전은 뭐냐?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 양성 방법. 그럼 2.0 버전은 뭐냐? 그것은 정보화 시대의 인재 양성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90년대 후반에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 나왔지 않습니까? 퍼스널 컴퓨터는 바로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런 그 마우스를 가지고 하는 게 퍼스널 컴퓨터거든요. 그 전에는 마우스가 없었어요. 일일이 명령어를 입력했거든요. 근데 마우스가 나오는 때부터 정보화 시대가 된 거예요. 누구나 컴퓨터를 가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를 교육 2.0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육 1.0은 산업화 시대의 인재 양성 방법. 산업화 시대는 뭐예요? 무조건 암기만 하면 됐잖아요. 지식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최고다. 아는 것이 실력이다. 이 말은 교육 1.0 산업화 시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보화 시대는 왜 2.0이냐? 컴퓨터가 있잖아요. 컴퓨터가 있으니까 나의 학습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이에요. 지금은 뭐냐? 인공지능 시대예요. 이 작은 전화기 한 대, 이 작은 전화기 한 대가 인공지능이거든요. 이 전화기를 활용하는 학습 방법, 이게 3.0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또 인터넷 구글을 활용하는 학습 방법, 그게 3.0이에요. 그게 다 인공지능이거든요. 구글 번역 이런 게 전부 인공지능이거든요. 구글 설문지 그것도 인공지능 방식이고. 그래서 지금은 3.0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창체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창체 활동 지도사 이 자격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는 창체 활동 지도사 자격은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창체 활동 지도사가 될 수가 있고 샤프론들도 될 수가 있고 교육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 중에서 대학생 파이오니아 봉사단에 오는 학생은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어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창체활동 지도사 자격까지 따면은 인구 절벽 시대 학생 일당백 만드는 전문 직업이에요. 이 속에는 엄마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가 일당백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 진행은 플랫폼 역할이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인데 웅변학원 원장, 농촌체험마을, 해외 봉사활동 이렇게 엮어서 계획을 짜면 돼요. 엮어서 계획을 짜면서 그 계획을 가지고 학생을 모집하는 거죠. 또 학교에다가 납품도 하고 그러면은 자기
직업의 수익 기반이 나오잖아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시행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을 엮어내는 거죠. 요즘 그래서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공유 경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버 택시라든지 뭐 에어비앤비 이런 게 전부 공유 경제잖아요. 그 우버 택시 그 회사가 택시 한 대나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 소유 택시 한 대도 없어요. 전부 네트워킹 한 거예요. 택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 네트워킹 해준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 창치활동 지도사도 각 개별 프로그램 갖고 있는 사람들 네트워킹 해주는 게 창치활동 지도사예요. 플랫폼이죠. 그게 돈이란 말입니다. 나중에 전문 직업인으로. 그리고 이 앞으로 창치활동 지도사가 많아지면 협회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협회는 아주 이제 학교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쌍벽으로 나가니까 좋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창치활동 지도사 역할에 중요하다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학부모가 아까 이제 인적자원 개발자가 돼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부모 샤프론에 이 HRDER, HR데르 이것은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 디벨로퍼, 인적자원 개발자라는 말이에요. 왜 어머니가 아버지가 인적자원 개발자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인적자원 개발자가 될 수가 있느냐? 이 이제 설명이에요. 우리가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인적자원 개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위원님들이 만나는 아버지, 어머니,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둔 사람만 만나면은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애가 지금 몇 학년이세요? 아, 그래요? 빨리 여기 가입하세요. 어떻게 가입하면 됩니까? 쉽습니다. 먼저 단톡방에 추천을 드릴 테니까 명단을 전화번호하고 주세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 교육을 받아보시고 좋으면은 입단원서 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이 교육 똑같이 해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인데 기하급수적으로 기술이 융복합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그래요. 올해 2021년도 4월 초인데 작년 이맘때하고 달라요. 작년 이맘때 어땠습니까? 코로나가 처음 나오니까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줌 화상회의가 활성화됐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줌 화상회의 활성화 안 됐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라고 하니까 전부 당황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줌 화상회의를 아주 일상화로 하고 있어요. 도처에서요. 예를 들면 병원에서도 간호원들 새로 뽑잖아요. 근데 모아서 교육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줌 화상회의로 교육을 해요. 이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비결은 융복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해버려요. 지금 변호사도요. 인공지능 변호사 나와 있죠. 의사도 인공지능 의사 나와 있죠. 증권 분석사도 인공지능 증권 분석사 나와 있죠. 특히 사람을 대체하는 게 단순 노동을 대체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고도로 분석적이고 암기 잘해야 되고 판단 잘해야 되는 업무가 전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 의사는요. 우리 인천 길병원에 와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의 월가에서요. 작년 하반기에 증권 분석사 600명이 해고됐다는 작년에 신문을 봤어요. 왜요? 인공지능이 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이런 직업을 가져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이 분석이 좋은 업무, 이런 업무가 다 지금 좋은 직업이란 말입니다.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검판사, 이런 업무가 교수, 교사 다 좋은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 2030, 10년 후에는
아마 한 1, 20%만 남고 7, 80%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로 다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직업을 좋다고 지금 자녀한테 권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평생 직장이 지금도 없잖아요. 이제는 뭐가냐, 평생 직업이 있어요. 평생 직업이. 평생 직업이 있기 때문에 직장을 바꿀 때마다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면 자기소개서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소개서를. 거기서 이력서, 전에는 이력서만 있으면 됐죠. 이력서는요, 요약본이에요. 요약본. 이력서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너 누구야? 나 이런 사람이에요. 당신 어디에 장점이 있어? 나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런 자기소개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자기소개서를 앞으로 2030 되면은 한글로 쓰겠습니까? 영어로 쓰겠습니까? 영어로 씁니다, 다. 그래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우리 학생들 프로그램에 영어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를 대비해서 킹 세종 어워드, 윈스턴 처칠 어워드, 토마스 제퍼슨 어워드, 이렇게 영어로 어워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어워드를 받은 학생과 안 받은 학생, 또 이 어워드가 대학교 가는 데만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평생 갖고 있어야 돼요. 평생. 예를 들어서 60대 중반에 재취업을 하느라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요? 내가 중학교 때 윈스턴 처칠 어워드를 받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관이 물어보죠. 당신 중학교 때 윈스턴 처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무엇을 했기에 윈스턴 처칠 어워드를 받았냐? 아, 내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때. 진짜로? 아닙니다. 국회의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국회의원 역할을 중학교 때 했다는데 대단한 학생 아니에요? 믿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평생 직업을 에는 반드시 따라다니는 게 자기소개서가 따라다닌다. 그런데 그 자기소개서를 지금부터 우리 봉사회에서 중앙회에서 준비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공유경제 기업이 된다. 이 공유경제 기업을 앞에서 말씀드린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플랫폼. 그러니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게 우버, 에어비앤비 전부 다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이 공유경제 기업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뭐예요? 배달의 민족이 4조 6천억에 팔렸잖아요. 한국 시장이. 그게 뭐예요? 어플 하나예요. 어플 하나.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니까 100조 원이 됐잖아요. 100조 원이. 100억대가 아니고 100조 원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쿠팡이. 물류회사입니까? 플랫폼. 자기들이 물건 생산 몇 개나 합니까? 안 하지? 그래서 우리 창치활동 지도사가 이 공유경제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이게 돈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생각 가지고 어떤 일을 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주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언론에서 보세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잘린 분이 있죠? 생각으로 끝나고 통찰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통찰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자기의 자리를 생각해서 통찰을 했더라면은 그런 그 잘릴 일을 안 했겠죠. 약간 금전적으로 손해는 보더라도. 그런데 통찰을 하지 않으니까 생각만 해놓으니까 생각으로는 당연하죠. 금전적으로 손해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불명예퇴진을 했잖아요. 최근에 어떤 분이. 그래서 이제 통찰의 시대다. 요것을 전부 특성을 감안해서 이 인적자원 개발자가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엄마가, 아빠가 이런 인적자원 개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 자녀의 현재의 자질과 특성을 알아야겠죠. 또 앞으로 희망 지기에 대한, 앞으로 미래에 가고자 하는 자리에 대한 그 자리가 요구하는 특성, 그걸 알아야겠죠. 세 번째, 그러면 뭐가 부족하냐?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한지,
우리 딸이 뭐가 부족한지 나오잖아요. 그럼 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적자원 개발자인데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째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경영학과에서 많이 배우는 스와트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 두 가지 분석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어머니들에게. 그래서 어머니들이 시간을 내서 줌에 접속만 하면은 다 가르쳐 드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학생부 분석할 때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간성 이런 걸 거다가 스마트 모형학 학습. 모형학은 모두가 연계가 되는 학습 방법입니다. 모두가 연계가 되는 학습 방법. 스와트 분석은 스트롱, 강점,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강점,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위크 포인트, 약점, 또 오퍼튜니티, 우리 아이가 처하는 좋은 기회 요인, 이 스레트, 우리 아이가 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요인. 그래서 SWOT를 합해서 스와트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SW는 현재 갖고 있는 장약점이 뭐냐, 앞으로 우리 아이가 미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환경은 어떨 거냐,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면은 가장 강점이 가장 기회를 잘 발휘하는 SO 상황을 만들 수 있겠냐, 이게 스와트 분석이에요. 이게 부족 분야 보충 대책을 강구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가장 SO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이런 능력을 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자녀 지도가 기가 막히게 잘 되죠. 두 번째, 자기 배우자도 지도해 줄 수가 있죠. 애들 아버지, 애들 어머니도 직장생활 할 때 지도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상담 카운슬러도 나갈 수가 있잖아요. 요새 뭐 논술 지도하는데 뭐 논술 자격증 있는 사람 있습니까, 어디가? 논술 지도만 잘하잖아요, 경험으로. 마찬가지 이런 거 잘하면 상담 카운슬러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번째, 창치활동 지도사까지 되면은 더 금상첨화죠, 이런 능력까지 가져버리면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변하면 자녀가 변한다. 여기서 좀 더 확대하면요, 대한민국이 변한다. 그 대한민국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박승주 박사는 지금 오늘도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야 저처럼 나이 먹은 사람도 이 어린애들이 잘 돼야 그 그늘에서 저의 노후를 보낼 수가 있으니까.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젊은이에 대한 투자를 해주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변하면 자녀가 변하고, 자녀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 두 번째, 인적자원 개발자 능력은 창치활동 지도사나 이런 것에 재취업을 촉진한다. 세 번째, 분석 능력이 강화되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초석이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분석 능력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지 않습니까? 분석 능력이 강하면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됩니다. 지금은 선진국이란 말 안 하잖아요. 국민들도 안 하고 외국에서도 선진국이라고 안 봐주고. 그런데 우리의 경제력은 선진국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진국 수준의 명실상부하니 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어머니들이 인적자원 개발자로 변신하는 것인데, 이것도 저희 봉사회에서 해드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다음 프로를 보면은요, 지금 저희 세종로 국정포럼을 비롯해서 우리 봉사회에 민간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분들이 교육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여기 오신 박겸식 교육위원님이라든지 이칠성 교육위원님도 다 자기 영역이 있어요. 자기 영역이 있지만은 교육 자원봉사를 평상시에 하셨거든요. 우리 샤프로는 아예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교육자원봉사자 단체고, 샤프로 말고도 교육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엇을 만들려고 하냐면 교육자원봉사 협의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만 이렇게 교육자원봉사 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자원봉사를 하게 만들자.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 또 산업체, 산업체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에 우리가 보이는 산업단지, 기계를 만들고 물품을 만들고 하는 그런 데가 이 하드 산업이고, 소프트 산업, 정보 산업 있잖아요. 3D 프린팅, VR, AR 이런 회사들은 눈에 보이는 유형물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업체를 소프트 산업이라고 그래요. 이런데 또 우리 사회의 명인, 명장, 무형문화재 이런 분들도 교육 봉사를 많이 해요. 학생들이 왔을 때 체험하게 해주고, 이게 교육 봉사 아니겠어요? 또 농어촌 체험마을 또는 국방 사적지 이런 데 전부 다 교육자원봉사자 협의회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이 해주는 일이 뭐냐? 바로 이 교육자원봉사가 뭐냐면 학생 활동을 도와주는 도움. 바로 이거죠. 학부모 샤프로는 학생 활동을 도와주는 도움이에요. 그리고 체험활동, 봉사활동 현장, 이런 산업체, 명인, 명장, 무형문화재는 체험활동, 봉사활동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 함양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 이거 전문가 집단이.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이 또 전문가 멘토링, 이게 교육자원봉사인데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바로 학생들한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접근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을 학생들에게 접근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가운데 다리가 있어야죠. 그게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입니다. 그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은 학생하고 이런 분들을 연결을 해줘요. 연결. 그 연결해주는 교육자원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연결해주는데 이 학생 중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자기 자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 하나만 데리고 가도 돼요. 자기 자녀 하나만 데리고 가도. 지금 비대면 시대니까. 비대면 시대에 과거처럼 막 여러 학생을 데리고 다닐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스마트 모형학 학습 방법도 배우고, 진로 체험 활동도 가고, 봉사 활동도 하고, 또 미래의 꿈도 만들고. 왜? 멘토링을 받으면은 자기 나름대로 미래의 꿈이 나오잖아요. 미래의 꿈이. 그래서 이렇게 교육자원봉사 하는 분들 많이, 이 분들이 이런 교육자원봉사 봉사를 하고 이런 분들을 이 학생들에게 학부모 봉사단이 연결을 해주면 우리 사회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교육자원봉사 분위기가 엄청 확산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원봉사가 확산되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교육 3.0 인공지능 시대 인재양성화, 이게 급속도로 확산돼요. 만약에 교육자원봉사 이 분위기가 없어지면은 교육 3.0이 안 돼요. 왜 그러냐? 교육 3.0에는 핵심이 이거라니까요. 진로 체험활동, 봉사활동, 미래의 꿈 만들기, 스마트 모형학 학습, 요것들이 들어가야 교육 3.0이에요. 지금 다 아시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이런 거 하셨어요? 안 했잖아요. 그때 스마트폰 없었잖아요. 그때 진로 체험 없었잖아요. 봉사활동도 학교에서 가라고 안 했잖아요. 미래의 꿈 만드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 했지, 이렇게 몸으로 체험하면서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이런 것을 해야 교육 3.0이 된다. 그리고 이런 양산이 되면서 분위기가 확산되면은 여태까지 교육 자원봉사를 안 했던 분들도 더 이제 소문 났으니까, 야, 우리 회사에서도 우리 기관에서도 교육 자원봉사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도 교육 자원봉사를 해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 되고, 또 이런 단체가 생기면은 교육 자원봉사자 사례를 전국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두 발런티어. 이 사례를 전국화하려면은 전국대회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많은 사례를 더 많은 분들이 보고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핵심이 이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교육자원봉사,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교육자원봉사, 학생들에게 연결을 한다. 이래서 대한민국을 바꾸게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게 이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의 성격과 활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은 탄생 배경이 있습니다. 95년 대통령 교육개혁위원회가 봉사활동을 제도화하면서 96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봉사활동이 시작되었는데 2000년에 국무총리가 학생 봉사활동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대책 지시에 따라 그해 6월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실에서 학생 봉사활동 제도 개선 지시를 지시 제2000-21호로 시달하게 됩니다. 이때 이 지시문이 중요한 이유는 내용 중에 한국시민자원봉사회의 자문을 받아 교사, 학부모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학생 봉사활동을 지도하라는 내용 때문입니다. 그해 11월 교육부에서는 이 국무총리 지시 제2000-21호를 받아서 그대로 전국의 초중고교 학생 봉사활동 제도 운영 개선 지침으로 시달하고 2002년 3월 전국의 108개 초중고교를 한국시민자원봉사회의 시범학교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은 법적 성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무총리 지시, 교육부 장관 지침이라고 하는 이 정부의 공인을 받은 유일한 교육자원봉사 단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에 있는 단 하나뿐인 사단법인 소속의 학부모 단체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등은 이 사단법인 소속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은 사단법인 한국시민자원봉사의 소속으로서 학교에서 그 학생들의 봉사활동과 체험활동을 안내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학교 내 다른 학부모 단체와 성격을 달리합니다. 입단비가 있고 활동 회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국무총리 지시와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이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줘야 될 그런 성격의 단체입니다. 이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과 동시에 움직이는 단체가 챌린저 봉사단, 프론티어 봉사단이라고 하는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다. 이 챌린저 봉사단, 프론티어 봉사단의 이름이 봉사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봉사단체 아니냐라는 질문을 간혹 듣는데 이것은 이름이 봉사자가 들어가 있다 이거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단체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위원님들이나 샤프론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챌린저 봉사단, 프론티어 봉사단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단체다. 따라서 보이스카우트와 법적 성격이 동일한 청소년 단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이 활동을 어떤 순서로 하느냐? 우선 봉사활동 영역은 학교 밖으로 학생들이 나갈 때 인솔하는 그런 봉사활동입니다. 그럼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가느냐? 첫째는 진로직업체험활동입니다. 학교 안에서 진로직업체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학교 밖으로 나가야지. 또 봉사활동도 기본 봉사활동은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이리저리 연결해 주시지만 본질적인 봉사활동은 학교 밖에 나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학생들이 직접 진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봉사활동 터전을 미리 가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이 미리 사전에 현장 답사를 하고 이어서 학생을 인솔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럼 어떤 순서로 하느냐?
사전에 답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현장 인솔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것을 지도교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도교사는 활동 계획서들을 정리해서 학교장님 결재를 받습니다. 그래야 학교 계획으로 인정이 되고 생활기록부나 이런 데도 들어갑니다. 일부 학교에서 지도교사가 왜 필요하냐, 지도교사가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교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은 학교 밖에 학생 활동을 지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샤프론을 지도하는 분이 또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그 샤프론을 지도하는 분이 바로 지도교사입니다. 두 번째는 샤프론들이 연간 활동 계획서들을 제출을 미리미리 하면 좋은데 미리미리 안 하면은 샤프론들에게 연간 학생 인솔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교육위원님들이나 샤프론님들이 학교에서 지도교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도교사가 필요하다고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지도교사 선생님을 꼭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챌린저, 프론티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리더십 등 이런 학교 밖의 활동도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 학생들의 일반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는 진로 직업 체험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인솔하고 하지만은 챌린저와 프론티어를 대상으로 할 때는 리더십 이런 활동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서는 이 좌측에 있는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밑에 있는 행정부서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서 일을 집행하는 조직이죠. 이 국무조정실에서 2000년에 이런 제목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봉사활동 제도 개선 지시, 국무총리 지시 제2000-21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봉사활동 제도가 봉사활동의 생활화를 통한 더불어 사는 21세기 바람직한 시민상 육성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점검 결과 학부모 등의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되어 있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 미비하며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과 봉사 대상 기관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전문가, 학부모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개선 방안을 보내드리니, 자, 이제부터는 가나 다가 있죠. 이게 지시입니다. 국무총리의 지시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정홍보처장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교육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연구기관, 관련단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은 입법 추진 중인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에 학생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제도화해 주시고, 국정홍보처장은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동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 국내외 모범 사례 소개 등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무총리실의 이 지시문 원본이고요. 또 첨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원본이 2000년 4월에 이게 기한이 돼서 2000년 6월에 시행이 됐는데, 그때 국무총리실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지금도 이러한 문제점은 여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서는 저희들이 국가기록원에서 열람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며 국가기록원에서 이 복사해서 받은 자료라는 점을 밝혀드리고, 이 분야에는 결재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재란에 보면은 국무총리님까지 직접 친결을 하신 자료로 굉장히 국무총리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과제가 바로 학생봉사활동 제도 개선 지시였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걸 받아서 교육부에서는 2000년 11월 21일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생봉사활동 담당관 회의를 직접 소집해서 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봉사활동 제도 운영 개선 지침이고, 이게 시달한 학교정책과에서 기한을 했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본 지침은 국무총리 지시 제2000-21호에 의해 현행 학생봉사활동 문제점에 대한 관계부처 및 학교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보완하였는 바,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 지시를 반영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바로 2000-21호, 여기 국무총리 지시 2000-21호이죠. 그래서 교육부가 국무총리 지시의 첨부물로 이렇게 6쪽이 붙은 것을 뒤에 붙여서 이렇게 시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14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은 학생봉사활동 제도 운영의 내실화. 그래서 첫 번째 네모는 학교 급별, 학년별 봉사활동 내용, 시간 등은 다양화해라, 이런 지시였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개인 계획으로 인한 임의적인 이런 봉사활동보다는 지도자가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우선 인정해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는 누구냐? 교사,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밑에 말이 나옵니다. 교사, 학부모, 자원봉사자로 자원봉사단을 구성 운영하기를 적극 권장한다. 이 자원봉사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한국시민자원봉사에 세상에 전화번호까지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지금은 이 전화번호가 국번 변경돼서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다른 전화입니다만은 당시에 2000년에 이 전화번호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문을 요청하고, 이 자원봉사단 운영 시범학교도 운영을 해라. 즉 학부모 봉사단 시범학교를 운영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 노하우는 한국시민자원봉사에서 지원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글자는 몇 줄 안 되지만은 내용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학부모 한국시민자원봉사의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시민자원봉사의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에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지도교사 선생님 세 분의 이름이 들어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자원봉사자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자녀가 그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일탈되는 행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외부 자원봉사자는 혹시 일탈되는 행동이 있을 수도 있었기에 교육자와 학부모들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중앙회에서는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중학교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 해서 명단을 보면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지도교사 선생님의 세 분의 성함과 전화번호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학생 봉사활동 정보 안내센터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한국시민자원봉사에 또 연계를 해라,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국무총리 지시, 이 내용의 핵심이고 교육부 장관 지침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의 활동 체계는 실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을 제도화하는 것은 저희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중앙회가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들이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인솔하고 하는 그런 지휘권과 지도 감독권, 소위 말해서 운영권은 학교장님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봉사회에서는 정관에 의거해서 학교장님을 당연직 중앙지도운영위원으로 이렇게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지도운영위원이라는 직책을 교장 선생님이 당연직으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장님에게 운영권을 위탁해 드리는 겁니다. 학교장님은 이를 교감 선생님 또 지도교사에게 그 지휘권과 지도 감독권을 내부 위임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다시피 지도교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교사가 이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을 지휘하고 지도 감독해야 그 학교 학생들의 진로 체험 활동, 외부 봉사 활동이 내실화를 기할 수 있고, 또 그 학교 챌린저나 프론티어 봉사단 학생들은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자율 활동도 지도를 더 잘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도교사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교육위원님들과 샤프로님들은 만약에 지도교사 이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 교장 선생님을 혹시 뵙게 된다면은 지도교사 격려를 교장 선생님께 많이 부탁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중앙회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저희 중앙회는 이 학부모 샤프론과 프론티어 이런 청소년 봉사단의 명단을 관리하고 교육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스마트 혁신 수업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개발했죠. 저희가 이것을 학교에 권고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샤프론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샤프론도 이 내용을 알아야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좋은 상담을 또는 코칭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권장하고 있는 스마트 혁신 수업, 일명 모두가 영재가 되는 학습 방법, 즉 모형학 방법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것도 샤프론에게 알려준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봉사단이 있다고 그랬죠. 저희가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그 학교의 일반 학생들은 이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만이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회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회에서는 학생들과는 이 청소년 봉사단에 입단을 한 챌린저, 초등학교는 챌린저, 중고등학교는 프론티어인데 이 청소년 봉사단 학생은 입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 중앙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첫째는 체험 중심의 응용학습 활동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이것은 직접 중앙회가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학생들에게 이런 정보를 주어도 학생들이 충분히 알아먹기가 힘들거든요. 우선 이 프로그램이 좋은지 어쩐지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한다는 것도 샤프론에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전국에 샤프론을 저희 중앙회에서는 전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 샤프론이 10,000명이 됐든 10만 명이 됐든 저희들이 보내는 특별 문자, 판마고 문자로 모든 정보를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이것도 담고 체험 중심 응용학습 활동도 담고 또 학생들에게 디지털 봉사활동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봉사활동과 관련해서는 봉사 확인서 발급하는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회가 필요하면 바로 봉사 확인서도 발급을 해주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산재한 다양한 체험 현장이 있습니다. 이 체험 현장은 농촌 체험, 산업 체험, 인공지능 체험, 가상세계,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세계 체험, 또 국방 사적지 체험,
명품, 명인 또는 명장, 무형문화재 이런 분들이 만들어내는 명품 체험, 이 다양한 체험인데 이것도 저희가 네트워킹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국무총리 지시, 교육부 지침에도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시민자원봉사의 정보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해라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체험 현장을 네트워킹해서 샤프론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샤프론들이 이런 현장을 알아야 사전에 협의하러 답사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답사를 해야 또 현장 인솔 계획서를 세워서 선생님한테 제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학교에서는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이 학생들 학교 밖에 진로 체험 활동과 봉사 활동을 잘 지도하도록 그 지휘권과 지도 감독권을 교장님한테 드렸고, 교장님은 이를 주로 지도교사를 통해서 실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의 지도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중앙회는 샤프론들에게 정보와 교육 훈련을 시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드리냐면, 교육 훈련은 샤프론 활동 방법, 이걸 이제 교육 훈련을 시키죠. 저희가 또 앞에서 설명드렸던 샤프론을 인적자원 개발자 HR 대르 훈련을 시키는 것도 저희가 이 차원에서 시킵니다. 그리고 학교에 권고한 스마트 혁신 수업 모형학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고, 챌린저 프론츠에게 시행하는 체험 중심 응용 학습 활동도 알려드리고, 챌린저 프로에게 실시하는 디지털 봉사 활동도 알려드리고, 또 전국에 산재한 다양한 체험 현장을 네트워킹한 그런 것도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샤프론들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저희 일이고요. 학부모가 프론티에게 당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가 어떤 외부의 혼란에 휩싸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부모 봉사하다는 정말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 해야 됩니다. 누구를 학부모 봉사단에 사람이 몇 명 있다고 해가지고 누구를 지지하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를 OB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5가지의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첫째는 비정치입니다. 샤프론들끼리 모였거나 이런 장소에서 또는 다른 샤프론에게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어느 당이 어떻고 어느 당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일체 하지 마라. 비지역, 어느 지역 출신이냐 이런 이야기도 하지 말자. 종교가 무엇이냐 이것도 말하지 말자. 학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야기하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의 장과 너무 친하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교육감 이런 분들은 선거로 당선되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선거로 당선되는 분들하고 너무 친하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선거 때 자기를 도와달라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비정치에, 여기 비정치에 위배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구청에 강당을 좀 빌려 써야 되겠다, 또는 구청에서 갖고 있는 버스를 빌려 써야 되겠다, 이런 협조를 얻을 일이 있더라도 그런 협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나 또는 그 사회복지과나 이런 해당되는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야지, 시장군수 구청장님이나 또는 그 비서관님하고 협의를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B 원칙을 준수해야 되고, 두 번째로 진로 직업 체험 활동은 상당히 자유롭게 인정이 됩니다. 왜? 진로 직업 체험이니까요. 그러나 봉사 활동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이런 봉사 활동은 학생들에게 인솔해도 안 되고 데리고 가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행사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행사에 참여해서 봉사활동이 되려면은 내빈 안내, 주차 안내, 주변 정리 이런 실질적 봉사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학생도 단순하게 참가했거나 체험했거나 관람했거나 이런 활동을 한 것은 실질적 활동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봉사활동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을 학생들에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일일 그 뭐야 응? 기부 물품 판매하는 일일 장터 이런 것에 학생들을 관람시키고 이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 가서 보면은 그런 일은 체험 관람에 해당되기 때문에 봉사활동이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물품 기부, 현금 기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헌옷 모으기,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 폐 휴대폰 수거. 우리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한 일이죠. 근데 이 자체로서 기술을 해야지 이걸 시간으로 환산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듯이 시간으로 환산되는 게 있습니다. 헌을 봉사시간은 서울교육청에서 헌혈은 한 번 하면은 4시간, 1년에 3회 12시간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적 목적에서 중요한 헌혈은 봉사활동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이 됩니다. 시간으로 환산이 되죠. 그러나 이 헌옷 모으기나 불우이웃 돕기 이것도 중요한 봉사활동이긴 하되 이 이름 자체로서 봉사활동이지 시간 환산으로 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요. 이 봉사 프로그램에 비용이나 금품을 납부하는 활동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활동비를 낸다든지 단체 회원 가입을 하고 그 단체 활동을 한다든지 후원금을 내고 활동을 한다든지 연회비를 내고 활동하면서 봉사활동 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 단체 회원으로서 활동한 것이지 봉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봉사자는 그 자체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샤프론 봉사단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받는 게 있습니다. 샤프론 봉사단이 회비를 내지 않느냐. 그런데 샤프론 봉사단이 활동한 행위를 어디 외부 기관에 봉사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단체에 회비 내는 게 아니고 하나의 최초의 중앙에다가 내는 입단비는 단원이 되는 입단비고요. 중앙에는 연간 활동회비는 없습니다. 연간 활동회비는 아까 제가 샤프론 봉사단의 성격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단법인 소속의 단체입니다. 따라서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은 학교의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을 의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독자 단체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을 인솔하고 외부에 나갈 때 경우에 따라서는 버스도 빌려야 되고요. 버스에 프랑카드도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버스 빌리는 비용이나 프랑카드 붙이는 비용을 샤프론들이 회비를 걷어서 자기들이 기금으로 활동 기금으로 쓰지 않으면은 학교에서 재정을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에다가 재정 지원을 해주면 우리는 봉사활동 하겠다. 이러면 봉사 자세가 아니죠. 학교에서 샤프론들이 학생들을 인솔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예를 들면 현장 답사도 미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답사를 가면은 돈이 듭니다. 교통비도 들고요. 점심값도 들고. 그런 경비를 샤프론들이 회비를 모아서 기금을 모아서 그걸로 봉사활동과 관련되는 활동의 비용을 쓰는 겁니다. 따라서 봉사활동이 아닌 다른 학부모 단체하고는 이 샤프론 봉사단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최초에 중앙에 입단비를 한번 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학교 단위 또는 지역 단위로 단체 활동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회비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회비는 봉사활동을 더욱더 잘 지도해 주자.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잘하도록 학생들의 진로 체험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머니 털어서 지도해 주자. 그런 의미의 활동회비다. 그건 바로 기금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이 말하고 이 대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샤프론 봉사단이 자기들 봉사 실적을 위해서 회비 내는 게 아니고 그 학생들을 지도를 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을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론티어 학생 청소년 봉사단도 중앙에 입단비를 냅니다. 중앙에 입단비를 내는 것은 그 청소년 봉사단이 아까 말한 대로 체험 중심 응용학습 활동이라든지 또는 여러 활동에 대한 정보를 받고 활동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한 최소한의 입단비입니다. 보이스카우트 입단비나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생들이 회비를 낸 단체에 봉사활동을 했다. 이건 잘못입니다. 학생의 봉사활동은 중앙회하고는 관계없이 학교 단위에서 이렇게 하는 봉사활동입니다. 중앙회 회비 냈기 때문에 봉사활동하는 게 아니고요. 따라서 청소년 봉사단이 중앙에 내는 입단비는 그 입단비일 뿐이고 학생들은 중앙에 활동비 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요 규절에 혹시 저촉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전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저촉되는 게 아니고요. 또 그 학생들만이 아니고 그 학생들이 그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우는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드리면은요. 단순 체험 관람 관객으로 참여하는 이런 활동은 실질적 활동이 없으므로 봉사활동이 아니다. 두 번째, 현원 모으기,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등 이런 것은 이 자체로서 이름을 적어야지 이것을 시간 환산하여 봉사활동 인정하는 건 안 된다. 세 번째는 프로그램 참여의 비용, 예를 들어 활동비, 후원금, 연회비 등을 어떤 단체에다 내고 그 단체가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은 안 된다. 두 번째, 어떤 봉사활동 하면서 식비나 재료비나 교통비를 내고 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청에서는 그 경우에 예외를 인정합니다. 즉 물품과 재료 구입비, 식비, 교통비 이 경우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냐?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에는 이 경우를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연탄 봉사를 한다. 그러면 연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은 연탄을 날라야 되고 그러면 그 연탄 값은 누가 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낼 수도 있는 다른 사람이 연탄을 사서 학생들이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가 연탄을 사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 봉사는 못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봉사활동은 굉장히 소중한 소외노인, 독거노인들한테 대한 중요한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임의로 하지 말고 학교 교육계획으로 넣어서 그 봉사활동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연탄 10장 값을 낸다 이런다든지 그래서 하는데 그것도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샤프론 여러분들이나 교육위원님들은 학교 계획에만 오면 다 하는 게 아니고 연간 학생 봉사활동 인솔 계획을 세워서 바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학교 교육 계획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 이거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까 헌혈 봉사활동은 서울시 교육청 이야기를 했고요.
번역봉사도 인정이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근데 이 번역봉사는 공익적 목적에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 회사에서 번역을 해달라고 했다. 내가 돈을 안 받았다. 그러면 봉사 아니냐? 봉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인정하는 봉사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인정한 번역봉사, 이것은 학교에 공문으로 온 번역해달라. 이런 봉사. 또 비영리 민간단체, 이런 봉사활동.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것은 영리단체가 아니잖아요. 돈 버는 단체가 아닙니다. 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단체죠.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서 학생들 이거 번역 좀 해줘. 이런 건 번역 봉사가 됩니다. 또 공공기관 이런 데서 번역하는 거. 근데 이런 데 봉사활동 할 때도 만약에 번역료를 받으면, 번역료 등 수당을 받으면 대가를 받았잖아요. 봉사활동은 대가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를 받는 것은 봉사활동이 아니다. 이건 서울시 교육청의 사례입니다만은 혹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썬풀 달기가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것 중에 연간 최대 12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연간.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서 학교장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임의적으로 썬풀을 여기 sunpool.or.kr 여기다 달았다 해가지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학교장님 승인을, 그러려면 누가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겠어요? 이 경우는 학생들이 제출해도 되고, 우리 샤프로님들이 그 학교에 있을 때는 샤프로님들이 이 계획을 세워서 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가 학교에 있습니다. 이런 데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재장을 받아야 인정이 된다. 이렇게 아시고요. 지금까지 우리 학부모 봉사단이 성격 이런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잘 애로가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시민자원봉사의 중앙회 박승주 박사였습니다. 참고로 제 전화번호는 010-9778-6677,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10-9778-6677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